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이버전스와 컬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다이버전스와 컬이 실제 벡터 필드에서 어떻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전자기하학에서의 도구들이 수학적 도구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선적분, 면적분에 대해서 정의했었고요. 그래서 면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정했습니까? 다이버전스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다이버전스라는 것은 어떤 한 점에서 얼마나 많은 면을 가지죠. 한 점에서 우리가 어떤 면을 가지는 어떤 이런 부피를 생각했을 때 그 부피에서 실제 어떤 벡터 필드 A가 그 닫힌 부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닫힌 면이 존재할 거고요. 그 닫힌 면 밖으로 나가는 밖으로 나가는 면적분 양. 그렇죠. 면적분이라는 것은 ds와 a 벡터에 우리가 먼저 내적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뜻이었죠? 이 면 바깥쪽 방향으로 순수하게 유출되는 양들을 모두 계산한 양이죠. 그렇죠. 그것이 면적분의 정의였습니다. 그것을 뭘로 나눠주나요? 예, 여기서 정의된 아주 작은 부피 델타 V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델타 V로 나눠준다는 뜻은 뭐죠? 단위 면적당. 이 델타 V 값을 0으로 만들어서 거의 점에서 그 값을 산정을 하는데 그 점이 실제로는 부피가 1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양을 갖다가 나눠준 거죠. 나눠서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그 값으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항상 한 점에서 정의가 되는 거죠. 한 점에서 벡터 필드가 그 점에서 순수하게 바깥쪽 방향으로 얼마나 발산하는가 하는 양들을 정량적으로 그 부피 델타 V라는 정량적인 값에 대해서 정의된 값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컬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컬은 선적분으로 정의가 됐습니다. 선적분인데요. 어떤 한 점에서 우리가 열린 면을 우리가 만들고요. 열린 면을 만들게 되면 실제로 그 겉 테두리가 어떻게 되죠? 닫힌 경로 C를 만들게 되겠죠. 닫힌 선이 만들어집니다. 그 닫힌 선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진 벡터 필드를 우리가 선적분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도는 방향으로의 선적분 값이 생기겠죠. 그 값이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그 면을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면은 어떻게 만들어요? 굉장히 작은 면, 델타 S죠. 이 델타 S 값을 굉장히 작은 한 점에서 만들어지겠죠. 열린 면인데 동그라미, 동전 같은 모양을 하나를 놓는데 그것이 점점 작아지니까 한 점이 되겠죠. 그 점에서 정의되는 그 회전의 방향을 가장 크게 만들어주는 그 방향을 설정해서 면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이 있는데 그 면을 굉장히 작은 면이 될 텐데 벡터 필드가 존재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벡터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생겨나는 전개나 자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방향으로 가장 잘 맞춰서 도는 방향 그 닫힌 선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설정된 값을 갖다 우리가 그 가장 이 선적분 값을 크게 하는 벡터 필드의 그 선 경로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면의 방향이 되겠죠. 그 면의 방향을 이 법선 벡터 n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 벡터가 이렇게 돌고 있다면 이 면을 갖다 거기에 맞춰서 놓는 게 가장 그 선적분 값을 크게 하는 값이겠죠. 그때 그 값을 우리가 뭘로 나눠주나요? 델타 S. 그렇죠? 델타 S. 그 면적으로 나눠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우리가 정의되는 값이고요. 어떤 한 점에서 공간에서 주어지는 벡터 필드의 한 점에서 그 벡터 필드가 얼마만큼 이 점에서 가장 많이 회전하는가, 가장 많이 회전하는 방향과 그 크기를 우리가 표현하는 걸 우리가 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특히나 그 양을 어떻게 준 거죠? 델타 S라는 면적에 대해서 델타 S 값이 1일 때의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델타 S가 굉장히 작은 값으로 주어지지만 실제로는 델타 S 값으로 이걸 나눠준 값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델타 S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면적이 1일 때 얼마나 많은 회전의 양이 그 면에 대해서 닫힌 선을 가지고 도는 방향으로 선적분된 방향으로 그 벡터 필드의 값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닫힌 선경로로 이 A 벡터를 선적분해 주니까 어떤 의미였죠? DL 벡터와 A 벡터를 내적해서 A 벡터가 가지는 그 경로 방향으로의 순수 양만 뽑아서 우리가 계산한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컬을 역시 마찬가지로 선적분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적분, 면적분, 그리고 다이버전스, 컬 모두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재밌는 부분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직각좌표계, 어떤 좌표계에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델 연산자가 주어지면 그 델 연산자와 주어진 벡터 필드의 내적으로 우리가 델 연산자와 벡터 필드의 내적으로 다이버전스를 표현하고요. 마찬가지로 컬은 크로스 프로덕트로 외적으로 우리가 델 연산자와 어떤 벡터 필드의 외적으로 우리가 연산을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이버전스와 컬이 여기서 주어진 이런 정의를 나타내는 그 값으로 정의에서 주어진 이런 의미하는 값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컬과 다이버전스를 이런 연산들이 나왔을 때 이 델 연산자가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죠? 델 연산자가 어떻게 주어지는 값이었죠? 요 값들을 이런 연산자들을 x, y, z 좌표로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거에 내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연산이 되는 거고요. 외적이니까 우리가 외적의 정의에 의해서 a 벡터와 델 연산자 벡터의 이 연산으로 우리가 이렇게 취해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이버전스와 컬을 잘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시간 우리 동영상 수업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버전스 시어리엄과 우리가 스토크스 시어리엄을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이버전스 시어리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발산 정리라고 쉽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이 발산 정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어떤 한 부피에 대해서 어떤 부피 V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요. 어떤 부피 V에 대해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값들을 전체를 우리가 부피적분하면 부피적분할 때 dv 값은 우리가 스칼라 값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거의 결과값은 뭐하고 같냐면 여기서 주어지는 V, 어떤 정해진 부피 V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부피 V를 둘러싼 닫힌 면이 존재하겠죠. 그 닫힌 면을 우리가 S라고 하면 그 닫힌 면에 대해서 A 벡터를 어떻게 준 것과 같다? 면적분해 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닫힌 면에 대해서 둘러싼 이 부피를 둘러싼 부피 최적을 둘러싼 닫힌 면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A 벡터의 순수한 크기를 다 모은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다이버전스 정리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수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이 다이버전스 정리를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피 V가 있어요. 부피 V가 존재하고요. 부피 최적 V가 존재하고요. 그거에 닫힌 면이 존재합니다. 닫힌 면이 그 밖에 닫힌 면이 존재하겠죠. 닫힌 면 S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부피 V나 닫힌 면 S나 같은 어떤 공간에서의 값들을 표현하는 거겠죠. 어떤 부피가 존재하면 그거의 표면을 우리가 닫힌 면 S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내부에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부에서 보면 이런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 부피라고 했을 때 이 안에 dv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어떤 한 점을 보겠습니다. 어떤 한 점에서 dv가 정의되는 이런 한 점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 거냐면 이 값을 매우 작은 미소 부피 dv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dv들이 쭉 다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 dv가 여러 개가 쌓여서 이 부피 v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dv 값들에 뭘 곱하라는 거예요? 이 스칼라 값이고 얘도 스칼라죠? 내적의 결과니까 이 점에서 존재하는 A 벡터와 델 연산자의 내적 그것을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A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다.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다 라고 하면 이 점에서도 A 벡터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내부를 지나가는 A 벡터가 있을 것이고요. 얘가 뭐 A 벡터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에
델 연산자와 A 벡터의 연산을 해준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쪽 방향, 바깥쪽 방향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크기만 다 더한 것이죠. 즉, 델 연산자와 A 벡터를 내적한 거는 뭐였어요? 다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순수한 크기들을 다 모아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DS가 정의될 거예요. 델 연산자와 A 벡터의 연산한 게 뭐죠? 결국에는 A 벡터를 요 작은 미소 부피에 대해서 미소 면적이 존재하죠. 그 미소 면에 대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A 벡터의 순수 크기만 다 모은 게 뭐죠? 그게 발산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런 값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이런 값들을 이 한 점에서 dv 값에서 정의된 이런 값들을 어떻게 해주죠? 전체를 다 쌓아줍니다. dv 값을 전체 v에 대해서 다 적분해줘요. 여기서 연산된 이 값들을 이 A 벡터와 빨간색 DS죠. 이 벡터 값은 DS가 되겠죠. DS 벡터, 이 내적 안에 있는, 즉 발산 안에 있는 DS 방향으로 A 벡터의 순수 값을 다 뽑아서 그놈들을 다 이 dv만큼 쌓아서 다 더해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옆에 붙어있는 이런 dv 값들이 또 여기에 무수히 많이 이렇게 붙어있겠죠. 양옆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붙어있을 겁니다. 이렇게 쭉 쌓이겠죠. 쭉 쌓이면 각각의 dv, 요 네모난 거의 dv 값에선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dv에서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부피에서는 어떻게 돼요? 미소 부피에서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어느 쪽이죠? 네,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쪽 방향, 그런데 이쪽 방향이 이렇게 될 거고, 요 맞닿은 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맞닿은 면에선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맞닿은 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dv 값이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거의 옆에 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닫힌 면이니까 바깥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ds 벡터가 서로 상쇄되는 방향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A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점에서 요 점에선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A 벡터가 기여하는 순수한 양들을 내적해서 다 뽑는 거고, 그 옆에서는 또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또 다 뽑는 거예요. 그럼 이 맞닿은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그 기여도가 상쇄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 빨간색과 요 벡터가 만들어내는 내적의 그 기여 값은 이쪽 값이니까 플러스 값으로 존재할 거고, 이쪽 방향으로의 빨간색 ds 벡터와 a 벡터가 만들어내는 기여도는 마이너스 값으로 순수하게 절대값이 같은 값으로 서로 상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런 미소 부피의 값에서 정의되는 내적들이, 즉 발산의 값들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상쇄되게 됩니다. 서로 상쇄되겠다가 결국엔 뭐만 남겠어요? 상쇄되지 않는 부분은 제일 끝에 부분에서 정의되는 이런 면이 있겠죠. 쭉 와서 제일 끝에 부분에서 오는 면에서의 정의되는 이런 ds 벡터, 이 부분은 서로 상쇄되는 부분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제일 끝 부분에서 쭉 와서 여기서 이런 미소 면적에 대해서 정의되는 ds 벡터, 얘는 서로 상쇄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A 벡터의 발산값이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값은 순수하게 남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쪽 제일 끝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제일 끝에 부분에 이런 미소 면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ds 벡터들이 실제로 A 벡터와 내적된 값들이 상쇄되지 않고 남겠죠. 결과적으로 내부 쪽에선, 안쪽에서는 A 벡터의 발산으로 정의되는 이런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A 벡터의 순수 성분들,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맞닿은 면에서 서로 다 상쇄되고 결국 남는 건 뭐죠? 가장 바깥쪽 면, 닫힌 면 전체 S에 대해서 정의되는 이 전체 부피 V에 대해서 정의되는 닫힌 면 S에 대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이 A 벡터가 순수하게 얼마만큼 기여하는 크기를 가지느냐, 그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죠? A 벡터가 이 S면에 대해서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순수한 크기의 양, 그 면에 대해서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ds 벡터, 여기서 정의된 ds 벡터와 이 ds 벡터 결국에 같게 되겠죠. 미소면 벡터와 동일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얘를 말로 한번 다시 정의해 보면 우리가
얘를 말로 정의하니까 결국에는 벡터 필드죠. 벡터 K의 발산에 대한 어떤 발산에 대한 값들이 각각의 점마다 발산의 값들이 다 다르게 존재하겠죠. 발산의 값은 스칼라 값이니까 스칼라 계가 될 겁니다. 벡터 계의 발산한 값은 스칼라 계가 될 거예요. 그죠? 각각의 좌표 점마다 스칼라 값으로 어떤 발산의 값들을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 발산에 대한 우리가 부피적분을 해주면 부피적분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부피의 그 최적을 그 부피를 둘러싸고 있는 닫힌 면을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순수한 양과 같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벡터계의 면적분한 값과 같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 A 벡터가 순수하게 둘러싸인 면 밖으로 나가는 순수하게 밖으로 그 면의 직각 방향으로 순수하게 나가는 양들만 다 모은 것과 결과적으로 내적의 부피적분이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된 거죠? 다이버전스라는 게 뭐였죠? 다이버전스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한 점에서 정의되는 뭐였어요? 한 점에서 정의되는 벡터계의 면적분이었어요. 그거를 최적적분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점에서 정의되는 바깥쪽 방향으로의 순수 양들을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쪽에선 서로 상쇄되겠죠?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이 점과 그 바로 있는 점에서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의 성분들이 다 상쇄되잖아요. 결국에 뭐가 되죠? 바깥쪽에 있는 면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나가는 A 벡터의 성분들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식을, 그 의미를, 물리적인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면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뭐 컬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정의들이 바로바로 떠오르고 그걸 말로 정리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주어지는 벡터 우리가 직각 좌표계에서 이렇게 벡터들을 표현해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것들이 다이버전스 정리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다이버전스 정리 얘를 우리가 다이버전스의 정의와 맞물려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 그림에서 설명되는 것들을 말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토커스 시어리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컬에 대해서 정의되는 정리죠. 스토커스 정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스토커스 시어리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커스 시어리엄은 역시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서 정리되겠어요? 어떻게 정리되겠어요?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그냥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외우셔서 기억이 나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죠. 스토커스 시어리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에 대해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네. 스토커스 시어리엄은 우리가 컬이 어떻게 정리되죠? 델타 S 면에 대해서 정의되잖아요. 면이 존재하면 우리가 그 면에 대해서 존재하는 열린 면에 대해서 스토커스 시어리엄은 우리가 정의가 되고요. 결국에는 컬에 대해서 존재하는 거죠. 컬의 값들을 컬은 한 점에서 정의가 된다 그랬죠. 한 점에서 정의되는 컬의 값들을 우리가 열린 면에 대해서 면적분을 해주면 그거의 값은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의 값은 전체 면, 그 열린 면, 전체 열린 면 큰 면을 둘러싼 닫힌 선이 존재하겠죠. 닫힌 선에 대해서 그 벡터 필드
값들을 선적분해 준 것과 같다.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얘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체 열린 면이 있어요. 큰 열린 면이 존재합니다. 이런 열린 면이 존재하고요. 열린 면, 우리가 열린 면 S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이 값들을, 이 열린 면 S가 존재하면 항상 뭐가 존재하죠? 닫힌 closed loop 아니면 closed path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닫힌 선이 우리가 L이 존재합니다. 성경로 L이 C라고 하죠. 여기서 C로 정의했으니까 닫힌 성경로 C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DS 벡터는 뭐가 되는 거죠? 어떤 한 점, 열린 면 위에 한 점이 있겠죠. 그 점에서의 열린 면의 직각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 그 방향으로의 미소 면이 바로 DS 벡터가 되겠죠. 이 안에서 뭘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안에서 매우 작은 DS 면을 우리가 하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DS 면에 대해서, 작은 면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이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요? DS 면 벡터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즉 미소 면 벡터죠. 미소 면에 대해서 그 면적과 아주 작은 크기로 가지는 그 면의 크기로 하고, 방향은 그거의 직각 방향으로 하는 거. 그죠? 법선 벡터를 법선 벡터를 우리가 DS 벡터라고 하겠죠. 이 DS 벡터가 이 열린 면 위에 각각의 점마다 다 존재하겠죠. 열린 면이 만약에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DS 벡터 이렇게, 여기선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 대해서 DS 벡터가 각각의 지점마다 다 존재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각각의 점에서, 이 지점에서 A 벡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A 벡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존재하는 벡터들이 있다. 이렇게 돈다 라고 생각해 보죠. 이 안에서도 어떻게 돌까요? 이 안에서도 뭐 이렇게 A 벡터가 정의가 돼 있다. 얘가 A 벡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A 벡터가 존재할 때, 그러면 이 DS 벡터에 대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 점에서 A 벡터와 델 연산자를 크로스 프로덕트, 즉 뭐예요? 그 결과값은 우리가 아주 미소 점에서 정의된, 결국에 뭐죠? 이쪽 바깥쪽 방향으로 존재하는 DL 벡터, 이 델타 S랑 지금 DS랑 똑같은 거죠. DS의 면이랑 똑같은 거죠. 이 면의 DL 벡터가 이 면에 대해서, 요 아주 작은 면을 우리가 델타 S라고 생각하면, 이 컬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컬의 정의는 뭐였어요? DL 벡터 방향으로, 이 가장 크게 도는 방향으로 뭐였죠? 이 A 벡터를 선적분하는 거였죠. 근데 지금 얘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결국에는 DS 방향과 그 선적분한 값을, 여기서 A 벡터가 가장 크게 회전하는 그 크기와 방향이 뭐가 되죠? 컬이 되는 것이죠. 이 A 벡터가 이 점에서 가장 크게 회전하는 방향과 크기를 우리가 컬이라고 정의했는데, 그것과 DS 벡터를 우리가 내적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 컬의 값을 DS 벡터 방향으로 정사형해서 그 크기만 뽑아낸다는 얘기죠. DS 벡터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선적분하는 그 면을 이 DS 벡터 면으로 놓는다는 의미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이 각각의 미소 선 벡터가 결국에 DL 벡터가 되겠죠. DL 벡터랑 A 벡터랑 우리가 내적해가지고 한 값이 전체 이 컬과 DS 벡터의 내적과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델 연산자와 A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죠? 어떤 A 벡터가 존재할 때 이 A 벡터가 가장 크게, 우리가 선적분을 했을 때 가장 큰 값을 갖는 방향으로 얘를 M 벡터를 놓고 선적분을 해준 값이라 그랬죠. 물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이 A 벡터가 이렇게 돌 때 이게 DS 벡터랑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동일하지 않은 그 벡터의 방향으로 여기 컬의 값이 나왔다고 하면, 그 값을 DS 벡터와 내적해주면 어떻게 돼요? 컬 나온 값과 DS 벡터를 내적해주면 그게 무슨 뜻이었죠?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DS 벡터 방향으로 가지는 그 컬의 성분만을 뽑아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면을 DS 벡터 방향으로 놨을 때 요 선적분해 준 거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요 전체의 결과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모든 면에 대해서 그것들을 다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면을 다 더해주려면 이런 DS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개 쌓여 있겠죠.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그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쌓여 있을 거예요. 쭉 쌓여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이 면의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죠? 요 면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DL 벡터가 정의가 되는데 이쪽 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의되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의되는데 맞닿은 선에서 어떻게 돼요? 맞닿은 선에서 DL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A 벡터가 이 선 위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더해주면 맞닿은 면에서 DL 벡터 방향으로 가지는 성분들을 다 더해주니까 상쇄되겠죠. 맞닿은 선들에선 다 상쇄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맞닿은 선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DS 벡터가 정의되니까 그 방향으로 우리가 DS 벡터 방향으로 A 벡터들을 다 면적분해 준 값들은 내부에선 다 상쇄가 돼서 없어지고 제일 끝에만 남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DL 벡터가 제일 끝에 부분, 여기서 DL 벡터, 여기서 DL 벡터, 여기서 DL 벡터, DL 벡터. 이런 DL 벡터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닫힌 선 경로 C 위에서만 A 벡터의 성분값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부에선 다 서로 상쇄되니까.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 끝에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우리가 DS 벡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DS 벡터에서는 이 내부에서 DL 벡터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그 맞닿은 면에서는 맞닿은 선에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DL 벡터가. 그러니까 이 내부에선 서로 다 상쇄가 서로 쭉쭉쭉쭉 다 없어지고 제일 바깥쪽에 남는 닫힌 선 경로 테두리만 남겠죠. 테두리의 성분들만 뽑아서 다 더해준 것이 뭐죠? 선적분이죠. 닫힌 선적분으로 우리가 A 벡터의 성분들을 표현해주면 그것이 컬, 어떤 열린 면에 대해서 그 면 위에 존재하는 A 벡터의 컬들을 다 면적분해준 것과 그 테두리를 A 벡터를 선적분해준 결과와 같다는 얘기예요. 면적분해준 것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컬은 뭐였죠? 컬은 어떤 한 점에서 얼마나 많이 벡터 필드가 도느냐 하는 양이죠. 그 도느냐 하는 양을 어떤 열린 면 위에다가 우리가 이 열린 면 위에서 면 위에 각각의 점마다 존재하는 벡터 필드의 컬을 계산하면 이 각각의 점에서 얼마나 도느냐 하는 양을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에선 서로 도는 맞닿은 선에선 서로 그 얼마나 도느냐 하는 순수 양, 그 방향으로의 양이 다 없어질 것이고 결국엔 뭐만 남겠어요? 바깥쪽 방향에서 얼마나 A 벡터가 이 선 경로를 따라서 기하느냐 하는 양만 남겠죠. 그걸 정의하는 값이 뭐였죠? 네, 닫힌 선 경로 벡터였어요. 벡터의 적분이었어요. 선적분을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이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린 면에 대한 벡터 필드의 벡터 개의 회전의 면적분은 그 면의 경계에 닫힌 선 경로를 따라 그 벡터계를 선적분해 준 결과가 같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벡터의 우리가 선적분, 면적분부터 시작했었죠. 벡터의 선적분과 면적분 그리고 다이버전스 컬을 정의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정리, 그 다음에 컬에 의해서 정의되는 스토크스 정리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하고요. 그림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